전 이거 진짜 열받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법인세 얼마 냈냐? 0원. 법인세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한 푼도 안 낸 거는 뭐 삼성과 SK가 욕먹을 문제는 아니고, 왜 못 냈냐? 작년에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조 5,200억 영업 손실, 적자 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4조 6,700억 영업 손실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법인세를 내는데, 그 두 회사가, 이 두 대기업이 작년에 다 영업 손실, 적자여갖고 이번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한 푼도. 법인세는 그 결산하고 나서 3개월 이내 하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들이 보통 결산을 12월 말에 하니까, 12월 말에 결산을 하면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봤더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낸 거죠. 왜? 지난해 적자니까. 11조, 4조 적자야. 어떻게 내? 안 낸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아예 안 냈지만, 다른 대기업들은요. 다른 대기업들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다 40%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줄겠죠. 이게 다 세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요번에 완전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가장 비율 큰 게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 요번에 확 줄 거예요.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 내버리잖아. 다른 기업들도 영업 손실 커갖고 다 줄어버렸고, 법인세가 상당히 줄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 아니야, 쓰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수가 부진이잖아요. 내수 부진이잖아. 그러니까 뭐 시장에 안 들어가니까 부가가치세 당연히 요번에 세입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금 뭐 주택 경기 되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택 관련해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가 혹은 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 줄 거고. 그래서 요번에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삼성이 내던 법인세가 얼마였냐면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그때 16조 8천억 했어요. 16조. 삼성 혼자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한 푼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예고돼 있던 거죠. 예고돼 있던 겁니다. 이거 작년 12월 달 기사. 미국이 중국 때리자 한국이 휘청. 반도체 장비 수출 39%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 나오죠. 이거 우연 아니죠. 이거 지난 4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 4월 달. KBS. 한국 반도체 필요 없다? 중국의 변심.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쇼크. 지금 삼성이, 이게 작년 기사인데 그 앞에 2022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4.69% 감소했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2022년에 14조 원 반도체 수익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요 7천억. 삼성의 최대 반도체 시장이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김학균 씨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앵커가 물어봐. 그러니까 답변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주된 반도체 시장이 어딥니까?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런데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삼성전자 수출 실적 부진의 주된 요인이 대중국 수출이 준 거죠. 그거예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중에 40%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확 줄은 거죠. 줄은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국이 우선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을 막 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중국이 그냥 시장에 맡겨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안 사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지금 기술이 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중국을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냥 미국에 붙어가지고 한미일 관계 짱이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거의 가치 외교한다고 하면서 척져버렸어.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요. 그때도 제가 방송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토 회담에 나토에 참석한다고 스페인 갔죠. 윤석열이. 스페인 갔을 때 앞에 보이는 이 원숭이 같은 새끼 있잖아요. 이 새끼 누구냐면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죠. 지금은 기재부 장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개새끼를 기재부 장관을 시킵니까? 근데 이 새끼가 윤석열 스페인 갔을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신경제안보 구상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 중국 통한 수출 호황 시대 끝나간다.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이 새끼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이 스페인에서 뭐라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니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물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1등 고객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너희 물건 안 사버릴 거야 해버리면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을 많이 늘리자는 거거든. 이건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인데 이 멍청한 새끼가 시장을 늘리는 건 좋아. 지금 여기서는요 무슨 말인 거냐면 유럽의 시장을 늘릴 거야.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유럽이 전체 유럽의 수출량이요 중국 수출량의 반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중국에 너무 많이 물건 파는 거 부담돼 가지고 앞으로는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유럽을 늘릴 거야 하는 건데 늘리는 건 좋아. 시장을 늘리는 건 좋지요. 근데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요 그냥 잘라버리거나 너희한테 안 팔 거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멍청한 짓이죠. 중국이 계속 수출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렇죠? 이걸 줄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고객을 왜 줄여? 물건을 파는 건데 돈 버는 건데 이건 이대로 두고 중국이건 아세안이건 시장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상목 이 병신 새끼는요 나와서 뭐하고 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앞으로 그냥 우리는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유럽 시장을 늘리겠다 말하면 되는 건데 병신같이 중국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난대요. 끝나간대.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합니까? 이 멍청한 병신 새끼는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왜 하지? 쓸데없이? 이거 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머니투데이. 왜 이 멍청한 새끼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탈중국을 외쳤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거든요. 아니 내 고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닙니까? 사무리한테 시청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사무리한테 이렇게 시청료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큰 손들이 계세요. 큰 손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한두 분 계셔. 근데 내가 이분들한테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짜증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아무개 씨는 좀 의존하는 거 싫어. 적당히 줘.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늘리려고 막 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 수입인데. 너무 노골적인가요? 이렇게 뭐 시청료건 슈퍼채팅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야. 이거 멍청한 짓이잖아. 아니 얘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막 주는데 왜 중국을 갑자기 자극해갖고 야 중국 더 이상 너희한테 의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통한 수출만 끝났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멍청하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여긴 여기대로 하고 다른 시장들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이가 없으니까 언론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 근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미친 새끼. 가치 외교, 자유민주주의, 자유인권. 중국이 윤석열 볼 때는 자유주의가 아니잖아.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우디하고는 왜? 베트남하고는 왜? 무슨 외교를 하는데 가치 외교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무슨 씨발 냉전 시대야? 옛날 소련과 미국으로 전 세계가 양등분 됐을 때는요. 가치 외교 안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내 편 아니면 적이야. 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원화 사회 아닙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가 어딨고 자유주의가 어딨어요, 지금은요. 외교에 있어가지고 중국이건 뭐 러시아건 이란이건 우리하고 이익이 맞으면은 무역하는 거지 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가치 외교야, 씨발. 이런 얘기는 60년대 냉전 시대 때 쓰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두 번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래요. 뭐가 불가피해? 그러니까 이 대중 수출 비중을 대중 수출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변화는 다변화인 거고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중국 시장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버려? 멍청하게. 가장 큰 고객인데 가장 큰 고객이 지금 우리한테 옛날에는 한 100만 원씩 물건 샀는데 지금 좀 줄어갖고 한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사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에이 씨발 야 이렇게 하더니 꺼져. 그럴 거야? 아 그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상실 아니야? 세 번째, 윤석열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병신 새끼들. 제일 위험한 거야.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좋은 적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둘 다 너무 중요하니까. 미국도 중국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나라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싸워. 막 싸웠을 때 내가 한쪽 편을 딱 들면은 한쪽 가는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런 짓은 안 했어고요. 근데 윤석열은 아예 완전히 그냥 싸우면 미국이 이길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미국 편에 붙어버렸어.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중국과 척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여파가 삼성으로 하여금 SK로 하여금 금년도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대중무역 그리고 유럽 수출액 비교한 겁니다. 지금 유럽 수출액이요. 중국에 수출하는 액의 한 반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된다고요. 응? 근데 어떻게 중국 시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너무 중국한테 굴종적인 거 아니야? 야 씨발 뭐가 굴종적이야. 손님인데 손님은 왕이라며. 우리가 뭐 중국한테 가갖고 빌빌 기면서 뭐 사정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물건 사가는 고객이야. 고객한테 잘 좀 해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뉴스도 그때 기사가 나왔죠. 중국 통한 수출 호황시대 끝나고 있다? 정말 끝나고 있나?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탈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해갖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우리가 수출 다변화하는 건 이건 좋다. 다변화는 좋지요. 많은 시장 개척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왜 탈중국을 외치냐 하는 거죠. 정인교 교수 뭐라고 하냐? 최 주석이 얘기한 방향성은 맞지만 맞다는 거는 그 시장을 많이 확보하는 거. 체제 전환 기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불가피하고 중국 의존도를 유지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중국 측에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은 피하는 게 좋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멍청하고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열받는 거. 이번에 삼성과 SK가 법인세를 결국 안 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역대 세수 펑크 최고 많이 났어요. 56조. 기억나시죠? 작년에 세수가 56조가 펑크 났어요. 56조가.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런데 그 펑크 중에서 그 반, 대략 25조 원은 뭐였냐면 법인세가 덜 거친 거거든요. 법인세가. 그만큼 법인세가 큰 거예요. 거기 플러스 윤석열이 계속 감세하는 거.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금년도는요, 지금 법인세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이번에도 엄청 줄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당연히 모자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최상목, 이 병신 새끼. 그러니까 2022년에 스페인 가갖고 중국 시장 끝났어요. 그 개소리 했던 경제 수석이 지금은 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됐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씨발. 근데 이 멍청한 새끼가 지금 세수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해결책을 말했어요. 해결책이 뭐냐? 이 병신 새끼.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말. 돈은 없지만 윤석열이 민생 토론에서 했던 말들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켜야 된대. 아니, 윤석열이 한 말을 어떻게 지켜? 그러면서 하는 말.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한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작년에 윤석열이 이거하고 비슷한 말 했잖아. 비슷한 말. 과학계에 카르텔 있다고 하면서 재정 다 제로 베이스 원점 점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꼭 해야 될 예산들 다 깎아버린 거 아니야. 과학계 R&D 예산 4조 원, 5조 원 깎은 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 하면서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 새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각 부처들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중에서 웬만한 예산은 다 지금 바꿀 수 없는 예산들이거든? 그런 걸 다 제로로 만들고 와서 다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건 무서운 거라니까? 어디서 뺄지 몰라. 이런 짓거리 하다가 과학계 R&D 예산을 4조, 5조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래 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 R&D 예산 올릴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 장관의 새끼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 모든 거 다 비워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증하겠다. 이게 어떤 여파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이 우선 지금, 이 뭡니까? 감세 정책 말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 먼저 취소해야지요. 그거 먼저. 가령 윤석열이 세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부세건 법인세건 뭐 다 깎고 있잖아. 거기에 뭐 금투세라든가 아니면 금융고소득자 감세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정도 지금 세수가 줄 거라는 거죠. 정부가 예상하고 있어. 또 ISA 이거 뭐냐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건데 거기에 세대 지원 해가지고 2천 3천억 정도 세수 감소 예상한다는 거야. 한 2조 정도. 한 2조 정도 돈 주는 거는요 돈도 아닌가 봐.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감세해봤자 한 2조밖에 안 돼. 그러고 있어요 병신들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지금 세금 감세해 주려고 하는 것도 이거 먼저 다 취소해야 돼요, 지금. 전 정말 중요한 게요, 공시가 현실화 폐지.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렸지요. 사실 공시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시가라는 건 뭡니까?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가지고 공시한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내 집이 뭐 시장에서는 뭐 한 2억에 팔리는데 공시가가 보니까 한 1억 2천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거, 그 보유세 낼 때, 또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또 뭐 수급대상자 결정할 때, 복지행정이죠. 또 재건축 부담금, 혹은 강제이행 강제금 산정 같은 부동산 행정, 뭐 그런 것들 측정할 때 쓰는 게 공시가예요. 시장가로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가겠지. 시장가라고 그대로 하면 세금 많이 나가니까 진짜 내 집은 한 2억짜리인데 그냥 1억 2천인 척 하고 그냥 그거 기준으로 세금 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이요. 근데 그게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현실화는 불가능해, 100%까지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올렸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거 폐지해버린 거죠.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안 하면 좋은 겁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이 비싼 집 사고 있고, 그리고 집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공시가 현실화 폐지한다고 우리 같이 그냥 한 7억 이하 정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움도 안 돼요. 이거 다 결국은 그냥 부자 감세거든요. 이런 거 먼저 취소해야지요.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감세 효과거든요. 도대체 뭘 위하는 거야?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입만 열면 뭐라고 합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해요. 지금 지가 24번 민생토론회 통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막 퍼주고 있어. 그런데 경제에 엉망을 망쳐놔가지고 법인세는 안 들어와. 근데 거기다가 또 부자 감세해가지고 돈도 안 받겠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야? 씨발. 아직도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 머리 아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찜질 다 식었습니다. 1시간 지나갔고. 그래서 여러분 5분만 좀 쉬고, 이거를 제가 렌즈에 돌려야 되거든요. 렌즈에 돌리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다시 좀 찜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간만 티타임 가지고 와갖고 다음 이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간 쉬시면서